대한민국 정치 정쟁을 멈추고 품격을 높이자. 고품격 정치비책 정비록. 대한민국 5선 의원 둘에게 대선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잠도 잘 못 주무시던데. 네, 그냥 멍했습니다. 네. 자, 대선 결과 보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아쉽죠. 24만 7만 표로 졌는데요. 0.73%입니다. 막판에 저희들이 이제 결집을 했는데 결국에는 서울에 33만 표 여기에서 졌고요. 그래도 이제 정권 교체율이 55%였는데 네. 선전했다 봅니다. 네, 막판에 여론조사도 계속해서 격차가 상당했는데 네.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거의 미세해서 0.73%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의 이제 개인기가 돋보였던 선거고요. 또 거의 더불어서 이 촛불 정부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제 국민적인 열망, 어떤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 그래서 이제 막판까지 이제 추격을 했는데 아주 아쉽게 이제 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에 승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참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이요? 네, 어젯밤에 제가 어디 커피숍 갔는데요. 오늘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서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좀 정리를 하는데 20대 후반의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서 인사를 하더니요. 애절한 눈빛으로 이재명 꼭 돼야 된다고, 저는 너무 무섭다고. 그것이 사실은 2030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결집되지 않습니까? 네. 심상정을 찍기로 했었는데 심상정을 찍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래서 저에게 애절하게 정말 너무 두렵다고, 윤석열 후보 되는 게. 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을 윤석열 후보께서 또 국힘에서 좀 기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갈라치기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젠더 갈등 유발시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 아쉽네요. 네. 네, 그 여성의 그 애절한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24시간 전에 만났던 여성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패배 원인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까? 선거라는 게 이기면은 한 10가지 퍼즐이 착착 맞춰졌고요. 그렇죠. 지면은 1% 지더라도 10가지 퍼즐이 이제 뒤틀린 건데요. 근데 이번 선거는 좀 간단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와 인물론과 능력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 결국에는 이제 정권 교체론이 이긴 것이죠. 근데 정권 교체론은 부동산과의 이제 동전의 양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민심이 이제 정권 교체로 이어진 내로남불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이 33만 표로 진 것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문제로 인한 정권 교체 심리, 이것이 아주 크게 패배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 게 민주당한테 뼈 아팠는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19%를 졌는데 이번에는 격차를 많이 줄였어요? 많이 쫓아갔어요. 한 달 전에 선거를 시작할 때 서울시의 여론이 이재명 후보가 20%가량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 진 거에서 5%까지 쫓아갔으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추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진 5%를 경기에서 메우고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경기에서 딱 5% 이겼잖아요. 네. 그죠? 인천에서 겨우 한 2% 정도 이기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우리가 우세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걸 하지 못한 것이죠. 선거라는 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니 하더라도 수도권이
좌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 많이 졌고 그것을 경기도에서 넉넉하게 메우지 못했고 뭐 그러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경기도 전역을 선거운동 동안에 돌면서 느낀 것이 한 7, 8% 정도 앞설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5%밖에 앞서지 못했고요. 뭐 네. 지면 항상 아쉬움이 남지만은요. 경기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저희 경기도에서 좀 더 열심히 더 뛰었더라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더 유세했더라 그러면은 7, 8%까지 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목도 많이 쉬고 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나름대로 혼신을 다했지만 그래도 좀 더 뛰지 못한 그런 후회가 있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전화는 하지 마세요. 너무 새벽에 전화하시니까. 특히 저희 보좌관들에게 미안하죠. 네. 아니요. 다른 분들한테도 저한테도요. TK 출신 안민석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 이재명 후보가 TK 민심에 공을 들였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조금 이번에 그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체 이제 아까 페인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빠뜨린 부분이 이제 대장 동익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경선 때 경상도 지역을 많이 돌았거든요. 네.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TK 출신, 안동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경북에서 한 40% 정도는 얻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9월 달부터 대장동이 터지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중에서 경북은 한 30%까지 기대를 했고 막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25%까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역시 TK에서 경북에서 24%, 대구에서는 한 21%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TK 벽이 높구나. 우리들이 더 좀 잘해야 되겠구나.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TK가 기대보다 좀 못 미쳐서 참 아쉽습니다. 김혜민 씨께서 안민석 의원님께 이 문자 꼭 좀 읽어주세요.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힘들어하는 1번 지지자들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민주당 빠르게 재정비하고 으쌰으쌰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했다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끝났습니까? 우리 네. 결론을?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총사퇴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지도부의 어떤 책임이나 잘못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선거에 졌다고 해서 뭐 지도부가 사퇴하는 뭐 대체적인 이제 공식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전쟁의 시기거든요. 그렇죠. 곧 선거가 대선 있습니다.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에 지방선거라는 또 큰 전쟁이 남아 있어요. 이 전쟁의 와중에 지도부를 교체를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대안 세력은 있을 것인가, 교체한들 더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도부 체제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은 없습니다. 지선까지 84일이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런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내부에 또 해묵은 그런 개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권력 투쟁이 나타나서 내부가 이제 분열되고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최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오늘 이 지도부 총사퇴하기 전에 좀 당원들의 뜻을 좀 집중적이고 심각하게 좀 한번 물었어야 됐다. 정말 당원들이 지도부 총사퇴를 원하는 건지 이 선거 패배 책임을 지도부 지고 총사퇴라고 했던 것이 당원들의 당심이었던 건지 네. 요거에 대한 확인이 다시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김한수님도 왜 선거만 패하면 총사퇴 이게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원들의 다수의 그 생각은 아까 이제 2시에 해단식 할 때 의원들하고 3, 3, 5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 이 전쟁 중에 지도부 총사퇴하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물론 송영길 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사퇴를 사퇴했습니다. 던졌을 경우에 네. 이거 의원들이 이걸 다시 주워 담아서 네. 의원들의 좀 총의를 모아서 이것을 반려를 해서 일정 그런 기도 네, 있네요. 그래서 이 지도부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강기호님께서 대선 때 이재명이 약속한 정치 개혁 해라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때 정치 개혁 외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뭐 통합정부 구성이라든지 지방선거 때 젊은 2030 신인들 대거 발탁해서 공천 주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켜야 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어쨌거나 비대위 체제든 송영길 체제가 유지되든 간에 뭔가 민주당이 좀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네.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게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대위 체제라고 해서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체제냐. 네. 혁신 비대위로 가는 것이 지금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우려도 있고 좀 회의적입니다. 네. 장미룡님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무조건 정권 교체였네요. 이 말은 무얼 해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가 아니라 국민들의 믿음임을 꼭 명심하시고 법조인 출신인 만큼 신의 성실 원칙 지켜주세요 얘기합니다. 법조인이다. 검찰 출신이다. 헌정사상 첫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우려가 있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안 정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정치 보복을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 기간 중에 정권을 심판하겠다, 적폐 수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그리고 애꿎은 정치인들 가두고 지난 시절 그랬단 말입니다. MB 때도 그렇고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그랬거든요.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우려가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과거가 주위에서 있었잖아요. 그럼요. 제 주위에서 안 의원 이제 관두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이제 우려를 오늘 아침에 몇 분들이 하시는데요. 정치 보복 하는 거 뭐 그렇게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되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다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통합 정치, 협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가 진정성 있게 협치와 통합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협조를 할 것이고요. 네. 반대로 저희들이 견제할 거 있으면 또 강건하게 견제를 할 것이고요. 네. 뭐 입법 개혁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검찰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윤석열 정부에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하나만요. 이거는 꼭 해라. 하나만요. 네. 지금 당장의 자영업자들 네. 구제해 준다는 약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감하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과감한 규모를 풀어서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었던 당선되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요. 네. 이게 그 헌법 23조 3항일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정적인 그 피해를 입은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헌법 76조 1항일 겁니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로 손해 입은 자영업자들이 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손실 보상은 헌법적 권리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또 약속을 했으니까 네. 이것을 이제 지켜주시고 저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실 보상 소상공인 네. 먼저 돕자. 그들이 지금 뭐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예, 예. 또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이제 짧게 하세요. 예. 뭐 패배자의 좀 부탁이니까 좀 네네. 들어주세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여성 혐오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 기간 중간에 갈라치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바짝 붙어서 0.7% 차이밖에 안 난 것이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을 향해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네.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여성들의 그 안전이라든지 여성들을 존중하고 네. 또 여성들이 차별받는 그러한 불공정하고 좀 구조적인 그런 좀 문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 네.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좀 네. 어떤 여성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힐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연결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의총 중이라 전화를 좀 받기 어렵다고 해서 안민석 의원과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사실 좀 시간이 있었어요, 의원님. 네, 좋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오늘은 3월 10일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탄핵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또 국정농단을 널리 알리셨던 안민석 의원이기 때문에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연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말씀 그렇죠. 뭐 많이 그리고 하셨어요.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나 이것은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을 저는 그 진실을 그 당시에 뭐 정파를 떠나서 제가 뭐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저는 알려야 된다는 그 때문에 네. 국정농단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고 결국에는 2017년 딱 5년 전 이맘때죠. 3월 네. 10일 날 이정미 판사가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 한마디 네. 아직도 이제 귀에 생생한데요. 다시 그러한 좀 불행한 일은 절대로 없으면 좋겠다. 또 일각에서는 네. 또 청와대가 또 뭐 저 비선 라인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하는데 그러진 않겠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무당에 대한 우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가볼까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조경태 의원께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밤 꼬박 새고, 예. 해단식 마치고 지금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안민석 네네. 의원님 안 가시고 인사하신다고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아유, 이 안민석 의원님 정말 애쓰하게 되었습니다. 네,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조경태 의원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좀 어려운 승리였어요. 그렇습니다. 막판에 조금 그 스텝이 좀 꼬여가지고 네. 상당히 어려운 그 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스텝이 왜 꼬였습니까? 아무래도 윤 당선자께서 정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그런저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이 느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2대녀 특별히 2대 20대 30대 여성들이 좀 여성 혐오 때문에 두렵다 이러면서 나중에 결집했어요. 이 부분은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젠더 갈등을 그 촉발시킨 정권은 그 민주당 정권인데. 민주당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남이 그 뿌리 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이대녀에 대비했을 때 역차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강했는데
저는 그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이제 정부를 이끌어 나갈 때는 네. 여성, 남성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예. 젠더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여성 표심을 좀 자극하는 언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한 좀 우려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군사 시절의 그 검찰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민주화된 상황에서의 검찰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 채널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들이 너무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거처럼 독재적 발상으로 나라를 자유유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표심이 이번에 승부를 갈랐다고 했는데 부산은 어땠습니까? 네, 부산도 성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한 8%만 더 끌어올렸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막판에 약간 우리 후보 진영이 좀 뒷심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셔서 특히 또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잘 극복해냈다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 부산의 장제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어디 안 가십니까? 저는 제가 어떤 자리를 연연해서 누굴 도와주고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나라가 좀 정상화되고 그리고 좀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좀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제가 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게 아주 건물사를 탈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윤 당선자께서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고요.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걸 미룰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곧 나오십니까? 의원님?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당선자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거겠죠. 아니 당선되면 특사로 풀어준다고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그런 말씀을 공언했다면은 아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확정된 바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그 역시도 저는 국정 운영을 이제 앞으로 책임질 윤 당선자의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여러 가지 이 법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조율해가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질문이 있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아직 안 가시구나. 네. 저도 윤석열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들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이제 건강하고 강한 야당이 이제 될 것인데요. 우려하는 것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만은 어떤 전 정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또 아주 악랄하게 정치 보복하는 행위들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없는 죄를 뒤집어 세워가지고 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억지로 죄 있는 것을 또 낱낱이 찾아서 한다든지 그런
아주 숭악한 그런 그 정치보복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은 뭐 저 역시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아주십시오. 네. 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우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국힘 승리했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진님께서는 서울 아파트 반값으로 뚝 떨어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안정세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어느 분이 서울에 있는 그 자녀분 집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4, 5년 이상은 안정된 추세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머물러 있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꿈을 우리가 안겨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598님께서 하루 종일 속상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정치가 펼쳐질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역할도 그렇고 소수 정당들 존중해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안철수 대표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행태로 갈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 역시도 아마 합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당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협력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좋은 그 파트너로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어렵고 힘든 결심을 해주신 안철수 대표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의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는데 못하면은 5년 후에 또 저는 정권을 내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 주권은 바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두 분 다시는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또는 오만한 그런 정권들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국민들께서 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반대편에 반대표를 던졌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그 정치라는 것은 항상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패배했다 해가지고 너무 그 낙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언젠가는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그 국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를 윤석열 당선자께서 꼭 실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김한수님께서 부산 집값도 좀 잡아주세요. 제발 너무 올라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님한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힘내시고 꼭 올해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거대 야당이 됐네요. 거대 야당과의 협치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 잘 될까요? 특별히 5선 의원 둘이 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안민석 의원님의 역할 또 그 민주당의 그 다선 의원님들의 역할이 이번에 아주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륜을 풍부하게 쌓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 되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협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영님께서 통합정치 하나 두고 볼게요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조경태 의원님이나 저나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야가 함께 해야 될 일이 1987 이 체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이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은 여야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차기 정부에서 꼭 이뤄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조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죠?
네, 아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더욱 노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선 의원 2명, 조경태 의원, 안민석 의원 만나봤습니다. 두 분의 역할이 큽니다. 좀 분발해 주십시오. 좀 힘내 주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